안녕하십니까. 소초동 사랑꾼 차영길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팀장입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원고 소송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세 가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원고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쉽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. 다른 분들한테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섣불리 증거를 오픈하지 말라.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.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자마자 배우자에게 야, 너 그 어제 너 걔랑 모텔 간 거 나 다 봤어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추궁을 하고 막 닥달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생각이 깊거든요. 그러면은 그것만 딱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지우든지 아니면은 남자친구한테 카톡 딱 보내가지고 전화 받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집을 나간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일단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 그러면은 상간제 소송을 위해서라면 원고 소송을 위해서라면은 바로 오픈하지 말고 일단은 좀 묵혀두시고 이렇게 좀 잘해주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흘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섣불리 증거를 오픈하면서 막 싸우지 마시고 일단 모으셔야 됩니다. 모으고 모른 척 네, 모른 척 하시고 한 몇 달간 모으시는 분도 봤고요. 제가 소장 받은 것 중에도 거의 대부분 한 달, 두 달 정도 모른 척 하면서 모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집 딱 나갔을 때 찜질방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고 집에 갔더라 이런 거 다 잡으시거든요. 그런 거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원고 소송을 개인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장 내용이라든지 준비 서면 내용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장황해가지고 논점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. 그게 가장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정황 증거도 너무 많이 내시고요.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을 막 내시거든요. 뭐 타임라인 내가 분석해가지고 내가 체크한 것대로 간다면은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는 이때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어느 뭐 여기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을 가고 그 모텔에서 또 나와가지고 어디서 커피숍을 가고, 이게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제3자가 보면은 하나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거든요. 나만 알 수 있는 증거들, 정황 증거도 막 내고 그러면은 소송에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계속해서 소송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. 몇 년째. 근데 그 증거가 없어요. 요즘은 재판부에서 그거 받아들여 주잖아요. 그 핸드폰 번호 조회하거나 해가지고 통화 기록 다 받아들여 주는데 통화 기록을 봐도 그 기록이 없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원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세컨폰이 있을 거예요. 세컨폰. 세컨드 폰이래요. 그 이제 준비 서면에 두 번째 휴대폰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세컨 휴대폰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 또 소송하고 막 이러니까 재판부도 조금 이상하다. 이거 왜 이렇게 주장하냐. 원고가 좀 더 입증해봐라.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원고가 그렇게 말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논점이 흐려지거든요. 부정행위 한 건 맞는데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소송도 길어지고 조금 앞에 뭐 부정행위 했던 것들이 조금 논점이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고 소송 할 때는 너무 장황하게 뭐 쓸데없는 그런 증거들 내지 마시고 임팩트 있는 증거들 좀 잘 추려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가장 지양해야 될 거,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그 피고를 향한 불법적인 행위를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. 뭐 분명 예전에는 좀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남녀를 가릴 게 없더라고요. 여성분들도 상간녀 보면은 머리채 잡아뜯고 상해 2주 그냥 금방 나오거든요. 특히 머리 잡아뜯는 걸로 저 형사소송까지 진행했었습니다. 피고를 처음에 보면은 뭔가 마음에 훅 해가지고 때리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형사사건까지 되고 내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, 또 스토킹, 제일 많은 게 스토킹이에요. 스토킹이랑 공갈 미수, 협박, 폭력, 상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.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연락하는 거예요. 내 남자랑 만났지, 남편이랑 같이 있지, 이런 거 계속해서 연락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되거든요. 그런 걸로 고소당하시는 분 있고, 공갈 미수로 많이 고소당해요. 왜냐하면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
내 남편이랑 같이 썼던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누가 주겠습니까? 근데 그거는 공갈죄가 되고 공갈미수거든요.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공갈미수죄를 보통 이제 고소당하고 당연히 너 죽일 거야. 너 뭐 집에 가는 길 조심해. 그다음에 너 아기가 있더라. 뭐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. 그럼 아들한테 얘기할 거야 이런 거니까 협박됩니다. 그다음에 진짜 실제로 때리면은 폭력에서 넘어서 상해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거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좀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오늘 받은 판결문에는 저희도 조금 좀 황당한 판결문인데 이게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온 판결문이 요즘 막 나오고 있어요. 과거에 이제 최태원 그 이제 회장 판결문 이후부터는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원고 소송 판결 금액이 막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고를 향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보다는 법리적으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구제를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어떤 피해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지금까지 소청 산업군 최한길 변호사였습니다. 경제법률 팀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